맞아. 오늘은 이제 앞 시간에 한 거는 중학교 때 나온 경우의 수 복습이고요. 그래도 이제 합의법칙이랑 고해법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원리 교재 같이 수록이 돼 있는 거고, 여기부터가 이제 고등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새로운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순열은 뭐냐면은 나열하는 거야. 나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나열을 하는 건데 어떤 식의 나열인지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를 이제 순열이라고 한대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이렇게 6명이 있다고 했고, 사람을 그냥 A, B, C, D 알파벳으로 쓸게. 이 6명 중에서 만약에 3명만 뽑아서 걔네를 일렬로 나열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행동이 두 가지잖아요. 뽑는 행동과 나열하는 행동 두 가지가 다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할 때 그러면은 첫 번째 칸에 누군가를 나열을 할 거고, 두 번째 칸에도 누군가를 나열을 할 거고, 세 번째 칸에도 누군가를 나열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첫 번째 칸에 나열할 수 있는 거는 몇 명 중에 한 명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명 중에 한 명이겠지. 그럼 여긴 6이 들어가는 거고, 경우의 수가. 그럼 두 번째에는 이 6가지 중 하나인데, 그 6명 중에 한 명을 여기 나열했으면 몇 명이 남았냐면 5명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남은 한 명을 빼고 5가지 중에 한 명을 또 고를 거고, 그럼 또 한 명이 여기 들어갔으면 한 명이 더 줄어들었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냥 순차적으로 1씩 빼면서 곱하는 게 이게 순열이야.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이다? 그러면 6부터 6, 5, 4 이렇게 3개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4명을 뽑아서 나열했다.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돼. 첫 번째 칸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있으면 첫 번째 칸에는 6명, 그 다음 한 명 줄고, 그 다음 한 명 줄고, 그 다음 한 명 줄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순열의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쨌든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고,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거라면 기호로는 이렇게 쓰겠대요. n, p, r 이렇게 씁니다. n, p, r. n이랑 r은 소문자고요. p는 대문자인데 너네가 원래 쓰는 소문자보다 조금 더 작게 써. 알겠지? 그래서 n, p, r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 대문자 p는 순열을 뜻하는 영단어가 퍼뮤테이션인데 그거에 이제 앞글자를 따온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바꾸는 걸 할 수 있는데,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한다.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n이 6인 거고 6명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6p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4명을 뽑아서 나열해.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나열해. 그러면은 6개 중에 4개 나열. 4개 뽑아서 나열. 이렇게 6p4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 방법도 알았어. 그럼 이제 숫자로 나와. 이제 식이 아니라, 문장이 아니라 식으로, 기호로. 예를 들어 7p3이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읽을 때는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했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계산을 할 때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계산을 좀 해보자. 7p3은 몇 거야? 7p1은 몇 거야? 7부터 하나만 나열하라는 거야. 7p7은 뭘까? 7부터 끝까지 다 나열을 하라는 거죠. 그치? 나열해서 곱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느낌표. 얘들아, 이거 느낌표 너네 본 적 있니? 수학기호에서? 경우의 수에서? 처음 보는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자, 느낌표는 뭐냐면은 이제 숫자 뒤에 이게 느낌표가 와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팩토리얼이라고 읽고요. 팩토리얼. 우리말로는 계승이라고 해요. 계승. 근데 이제 계승이라고 하는 거 거의 안 쓰고 대부분 팩이라고 씁니다. 그냥 줄여서 이걸 이제 7팩토리얼 혹은 7팩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읽는데, 이 팩토리얼은 뭐냐면은 그 숫자부터 1까지 쭉 다 곱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4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이게 이제 팩토리얼이야. 그리고 이 팩토리얼의 값은 우리가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거든. 외워줘요. 적어도 한 5팩 정도까지는 얼마인지 외워야 돼. 그래서 1팩은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 끝이니까 이거고 2팩은 2 곱하기 1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그냥 앞에 거에다가 2 곱하고 3 곱하고 4 곱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5팩은 이제 5 곱해가지고 120.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많이 보다 보면 외워지는 것도 있는데 외워서 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걸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7P7은 7부터 1까지 쭉 하다 보니까 팩토리얼이랑 좀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약속을 하나 하고 가야 돼. 뭐냐면은 3P 1이나 뭐 3P2 같은 거는 문제가 없거든. 그냥 넌 3이고 넌 3 곱하기 2야. 넌 문제가 없는데 3P0 요런 게 이제 좀 약속을 하고 가야 돼. 우리가 이거를 0이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고 1이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는 0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수학적으로 좋아요. 수학적으로 이득이야. 그래서 요걸 1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숫자의 0제곱을 0이라고 할 수도 있고 1이라고 약속해도 상관은 없는데 0보다는 1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걸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쵸? 똑같아. 이 3P0이라는 숫자도 1이라고 약속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0 팩토리얼 있죠? 얘도 0이라고 약속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특이해. 얘도 1이라고 약속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에서 공식에 뭔가 0이 들어간다 싶으면 다 웬만하면 다 1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이 3P0는 왜 1이라고 약속하는 게 좋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이거예요. 7P3의 뜻이 뭐야?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 이거야. 그치?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지금 여기 몇 명 있냐면 네, 10딱 10명인데 내가 그 너네 10명한테 이거 그 뭐야 팩토리얼 처음 들어보는 사람 했을 때 아무도 안 들었거든?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드는 것도 경우의 수지. 손을 아무도 안 드는 거. 그치? 그러면 이거 3P0이라는 게 이거야. 3개 중에 혹은 3명 중에 0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 이것도 한 가지 선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때 아무도 안 뽑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거 어쨌든 경우의 수다 보니까 안 뽑는 것도 선택이다. 안 뽑는 것도 한 가지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P0를 일단 1이다를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NP0라고 하는 게 1이 되는 이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열 얘기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를 써보자면은 자 NP1 자 이제 미지수야 미지수 NP1이면 그냥 N 되겠죠. N부터 하나 곱하는 거니까 NP2면 뭐라고 하는데 N 곱하기 N-1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NPN이면 N부터 어디까지? 1까지 다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N 느낌표, N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1까지 쭉 곱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 NP0 NP0라고 하면 0이라고 하지 않고 1이라고 할 거야. N개 중에 아무도 안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너네 책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 있죠. 기초적으로 537 이거 조금 해보고 볼게요. 자 5P2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5부터 2개 나열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 뽑아서 나열하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5 곱하기 4야. 20이 되는 거고 4P0 그냥 0 들어가는 애들은 웬만하면 다 1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팩토리얼의 의미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자, 계산을 해보시면 24가 나오고요. 자, 6P는 6 곱하기 5고요. 6P2 그리고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3팩토리얼 요거 계산해보면 각각이 30이랑 6이 나오기 때문에 180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순열 공식은 이렇게 써 있잖아. NPR이라고 했잖아. 요 앞부분이 미지수인 경우 그리고 뒤에가 숫자로 나오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반대로 뒤에가 미지수고 앞에가 숫자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계산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연습을 해볼 건데 자, 538 자, NP3이 24래. 이게 무슨 뜻이야? 3개를 곱해서 24가 되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 때 n 다음에 n-1 다음에 n-2를 곱해서 24다. 이제 이렇게 하면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인 거지. 근데 얘들아 어차피 이거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음수도 대입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 그냥 적당히 때려 맞추는 거야. n에다가 한번 5 집어넣을게. 5를 넣으면 어때요? 만약에 n이 5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이거는 61, 24보다 훨씬 크죠? 그럼 5는 너무 큰 숫자인 거야. 그럼 5보다 좀 작게 넣어보자. 4를 넣을게. 4를 넣을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요 순열 계산할 때 앞에가 이렇게 미지수인 경우는 그냥 적당한 숫자를 넣어보는 게 빨라요. 어차피 너네 3차 방정식 풀 때도 어떻게 해?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하면서 시작하잖아. 근데 어차피 1씩 줄어드는 거를 곱하는 거니까 그냥 적당한 숫자를 한번 넣어본다. 거기서 조금 더 머리를 굴려보자면 5일 수는 없는 게 5가 들어가면 5의 배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혹은 여기 지금 뭐 아니다. 요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NP3인데 n이 4라는 게 바로 나왔다는 건 뭐야? 써놓고 이제 검산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써놓고 검토를 해보는 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8PR 요것도 마찬가지야. 8PR이면 8부터 곱하라는 거야. 몇 개를 곱하라는 거야? R개를 곱하라는 거거든. 8P이면 2개, 8P3은 3개잖아. R이니까 R개잖아, 그렇지? 근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자, 하나만 쓰니까 56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하나 더 쓰니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2개네. R은 2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NPN. NPN은요, N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N부터 1까지 쭉 곱하는 거야. N부터 N-1 해가지고 쭉쭉 2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곱셈 문서 이렇게 하나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면 거꾸로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올라가 보자고. 어떻게? 자, 1까지만 곱하면 1이야. 여기까지 곱하면 2야. 3까지 곱하면 6이야. 4까지 곱하면 6, 4, 24야. 5까지 곱해? 그러면 여기서 5 곱하는 거죠? 120이야. 하나 더 곱해? 720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6개를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n이 6이 되겠다. 이런 것도 나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PR이 1이래요. 자, 이거는 10을 하나라도 곱하는 순간 1을 확 넘어가 버리잖아. 1이 나온 거 무슨 뜻이야? 0이라는 뜻이죠. R이 0일 때. 한 개도 안 선택해서 나열하는 방법. 저게 한 가지다. 이렇게 아까 NP0가 1이라고 했으니까 10P0도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냥 적당하게 숫자를 잘 넣어서 찾아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순열을 예를 들어서 7P3이라고 하는 거를 방금 했듯이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나타내다 보니까 NPR을 쓰기가 너무 힘든 거야. NPR을 쓰려고 하면 N-1 해가지고 적당히 어디까지 곱해서 이게 뭐가 되게 R개가 되게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기호로 나타내니까. 그래서 공식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나타내고 싶어서 다른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7팩이라고 하면 7부터 쭉 다 곱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7P3이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얼만큼 차이 나냐면 요만큼 차이 나잖아, 그렇지? 얼만큼? 이게 얼만큼이야? 4팩만큼이지, 그렇지? 4팩만큼이지. 그래서 7P3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 얘를 7, 6, 5 1분의 765라고 나타내기로 했어.
그리고 이 뒤에 꼬리를 붙여주는 거야. 어떻게 붙여주냐면은 4팩, 4팩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이 분자는 뭐가 돼? 765, 431 되니까 7팩이 되고 밑에는 4팩이 되지. 그래서 이 수녀를 이렇게 쓰는 대신에 팩토리얼 2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볼게. 8P3이라고 하면은 876인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분자 1 해놓고 여기 뒤에 꼬리를 붙이면 몇 팩을 해주면 쭉 이어져. 몇 팩? 5팩을 해주면 쭉 이어지겠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5팩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 5팩분의 8팩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해봅시다. 10P4라고 해볼게 이거는. 그럼 이제 19, 8, 7이니까 분모 분자에 뭐 곱해주면 되겠네? 6팩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분자는 10팩, 분모는 6팩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결과물들과 앞에 있는 저 식을 한번 관찰해보자. 7P면은 7팩이고 분자가, 그치? 8P면은 분자가 8팩이고 10P면은 분자가 10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분모는 어떻게 나온 것 같아? 여기가 3인데 3팩이 아니고 3인데 3팩, 4인데 4팩이 아니고 3일 때 4팩, 3일 때 5팩, 4일 때 6팩인데 그게 7 빼기 3이고 8 빼기 3이고 10 빼기 4인 거지. 그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이 공식을, 팩토리얼 공식을 만약에 10P4를 이렇게 했을 때 왜 문제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하면 분자에 몇 개가 있어? 몇 개가 곱해져? 10개가 곱해지겠지. 숫자가 1부터 10까지. 여긴 몇 개야? 4개가 지워지겠지. 그럼 분자에 몇 개가 남아? 6개가 남지. 근데 우리 몇 개를 남겨야 돼? 4개를 남겨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4팩이라고 쓰면 안 돼. 분자에 4개가 남도록 몇 개를 지워야 돼? 6개를 지워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다시 이 공식 다시 보자. 7P3이 될 때도 분자 7팩이어야 돼. 7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분자에 몇 개를 남겨야 돼? 3개를 남겨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4개를 지우게끔 4부터 지워지게끔 4팩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여기도 8P3이면 8부터 3개가 남아야잖아. 여긴 8팩, 여긴 5팩에서 앞에 3개가 남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뭘 나타낼 수 있냐면 NPR이라고 하는 것도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일단 이 녀석도 분자는 N팩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분모에 몇 개가 나열돼야 되냐면 R개가 나열돼야 되잖아. 근데 분자에 지금 몇 개가 있냐면 N개가 있잖아. N개 중에 R개만 남기고 싶으니까 몇 개를 지워야 돼? N 빼기 R개를 약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얼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을 쓸 일이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은데 어쨌든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어. 우리가 4번이 이게 왜 0이야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요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공식에 의하면 10Pr 팩토리얼식으로 써보면은 10 팩토리얼이죠, 여기가. 그리고 분모는 10 빼기 R을 해야 되죠. 그럼 10 빼기 R의 팩토리얼인데 얘가 1이 나오려면 분모랑 분자가 어때야 돼? 그럼 R이 몇이어야 돼? 0이 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P0를 0이라고 약속한 이유도 한번 다시 얘기해 보자면은 봐봐. MP0를 왜 0이 아니라 1이라고 약속하냐면 이 공식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공식에 의하면 요거는 n팩을 n 빼기 0이니까 그대로 n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1이라고 약속하는 게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득이다. 굳이 이 공식 만들었는데 이거만 0이라고 약속하지 말고 요걸 1이라고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거도 한번 이제 5번을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6P3이라고 하면은 이걸 뭐라고 하면 돼? 6팩을 뭘로 나눠? 6 빼기 3. 근데 그래도 3이잖아. 요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럼 여기서 n은 몇이겠다? 3이겠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9PR도 마찬가지죠. 9PR은 9팩 9 빼기 R의 팩토리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데 걔랑
얘랑 같대. 그럼 n이 몇이어야 돼? 아 n이란 r은 몇이어야 돼? 오? 오 r이죠 r. r 몇이어야 돼? 5면 되나요? 5?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열 공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선생님이랑 연습을 했는데 이거를 왜 연습을 하냐면 이런 거야. 봐봐. 우리 지금 여기 10명이 있는데 이 10명 중에서 뭐라고 하지? 선생님이 그 2명을 골라가지고 한 명은 수업 1시간 전에 집에 보내주고 한 명은 수업 끝나기 30분 전에 끝내준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일찍 보내주겠다고. 한 명은 1시간 전, 2명은 30분 전. 그러면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 2명을 고르는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10명 중에 여기 들어갈 한 명은 이제 10명 중에 고르는 거지 처음에. 그치? 그러면 그 경우 수가 10가지겠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1시간 전에 갔어. 그럼 그 10명이 있던 강의실에 9명이 남겠지. 그럼 그 9명 중에 한 명이 또 30분 전에 가겠지. 수업 끝나기 30분 전에. 그럼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이걸 10 곱하기 9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이게 10 곱하기 9야. 자, 만약에 1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달리기 시합을 시킨다고. 뭐라고 하지? 개주 뭔지 알죠? 운동회에서는 개주. 그래서 선생님 반에서 2명 그리고 뭐 저쪽 반 선생님에서 또 2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어달리기를 시킨다고 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개주를 할 때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고 걔네가 누가 스타트를 할지 누가 마지막에 뛸지 이런 것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개주에서 순서까지 정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10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야, 첫 번째로 뛸 사람, 두 번째로 뛸 사람 이렇게 또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로 뛸 사람 몇 명? 몇 가지? 10가지겠지. 근데 여기 뛴 사람 여기 또 못 뛰잖아. 그럼 그 다음 9가지 되겠지. 이것도 10 곱하기 9네. 그치? 자, 이번엔 10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회장 1명이랑 부회장 1명을 뽑기로 했어. 회장 1명, 부회장 1명. 그러면은 회장이 될 사람이 있겠지. 몇 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부회장 될 사람 9명 중에 1명. 이렇게 되겠지. 그치? 청소장번 2명을 뽑을 건데 칠판 청소할 사람이랑 바닥 청소할 사람 1명을 뽑는다고 해봐. 그럼 칠판 청소할 사람 10명 중에 1명, 바닥은 남은 9명 중에 1명 이렇게 되겠지. 지금 봐봐. 이게 상황은 전부 다 다른데 식은 다 어때? 똑같다라는 거야. 그치? 상황은 다르지만 식은 다 똑같아. 이게 우리가 순열을 배우는 이유 중 하나예요. 우리가 순열을 계산을 할 때 매번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다시 이 상황으로 다 바꿔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열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다시 나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 회장과 부회장 순서가 있죠. 그렇죠? 얘 회장이 더 높은 거니까. 칠판 바닥은 순서가 있나? 없다고 볼 수도 있어. 개주 순서는 첫 번째가 무조건 더 좋은 건가? 두 번째가 더 좋은 건가? 사실 이런 건 순서가 없어. 근데 구분이 되지. 구분이 된다라는 것은 순서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게 좋아서 1번, 나빠서 2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쨌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2명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주번을 그냥 2명을 뽑는다고 해봐. 주번은 역할 구분이 없어. 뭐 자기들끼리는 구분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9번 2명을 뽑는 경우에는 10 곱하기 9 한 다음에 2로 나눈단 말이야. 왜 2로 나누냐면은 내가 은지 성윤이 뽑은 거나 성윤이 은지 뽑은 거나 어때? 똑같아. 근데 회장 부회장은 은지 성윤이랑 성윤이 은지가 다르잖아. 누가 회장이냐 누가 부회장이냐 이게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혹은 순서가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순열을 전부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지금처럼 10개 중 2개, 10명 중 2개면은 CP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 그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의 순서가 중요한 경우. 이 순서라는 것은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순열로 이제 전부 다 풀어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39번 볼게. 자,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라고 했어.
자, 7명을 그냥 쭉 나열하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돼. 7명을 나열한다. 그럼 그냥 7팩이에요. 7팩. 이 7개의 자리가 있겠죠. 일렬로 나열했을 때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을 거고 각 번호에 올 수 있는 게 7명, 6명, 5명 한 명씩 주니까 7팩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장이 자연수래. 그러니까 나열한다는 말은 없지만 3장을 일단 뽑는다고 했고 그걸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해? 3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이 3자리 자연수는 100의 자릿수와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가 뭐가 돼? 구분이 되잖아. 그치? 구분이 된다라는 거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라고 쓰면 돼? 7P3이라고 쓰면 아니 7P3이에요. 5P3이라고 쓰면 돼.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돼. 성현아 일어나서 일어나서 5P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540은 지금 안 합니다. 넘어갈게요. 유형 8번 여러분 해보시고요. 여기 필수 9번으로 갑시다. 자, 5명을 일렬로 세워라. 5팩입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5명을 일렬로 세우라는 건 5명 중에 5명을 다 뽑아서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5P5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 전체를 나열하는 거는 다 팩토리얼로 쓰면 돼요. 5팩. 자, 그 다음에 5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5P3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5명의 학생 중에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이제 뽑겠대. 얘네들은 뭐가 돼? 구분이 돼. 구분이 된다는 건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P 몇 명 뽑아? 2명.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5P. 계산은 전부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냥 나열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가 중요해. 지금은. 자, 여기 542번부터 한번 여러분 해봅시다. 식 세우는 거. 요거 얘들아 계산하지 말고 식까지만 세워봐. 식까지만. 세 문제 다. 계산은 안 해도 돼. 몇 P 몇 이런 식으로 혹은 몇 팩토리얼. 순열로 써. 순열로 써. 순열. 없어요. 없어? 자,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첫 번째 답은 7B3이죠. 자, 왜 7B3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색깔 7가지를 줄 세울 거야. 색깔이 뭐 7가지니까 빨간 옷 하나 보러 갑시다. 자, 여기에 있는 이 7가지의 색깔 중에 내가 3개를 골랐어. 빨노보 이렇게 고른다고 해요. 빨노보. 이 빨노보를 A, B, C 밑에다가 나열을 하는 거야. 빨간색이니까 R이라고 쓸게요. 노란색은 옐로우, 보라색은 퍼플이니까 R, Y, P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한 거야? A를 빨강, B를 노랑, C를 보라색으로 칠했다는 뜻이지. 근데 이렇게만 나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R, P, Y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거고 Y, R, P Y, 뭐 PR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열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봐봐. 이게 왜 7P3이에요? 이게 765라고 쓴 친구가 있고 7P3이라고 쓴 친구가 있는데 7P3이라고 쓴 친구들도 아 그냥 7개 3개니까 7P3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7P3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7개의 색깔을 A, B, C 밑에 진짜로 나열했다고 생각해봐. 그게 각각의 나라를 무슨 색으로 칠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치? 그러면 7P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왜냐면 7P3이 아니라 3P7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앞에 숫자가 다 커야 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숫자가 7개 나왔고 여기 나라가 3개가 나왔으니까 7P3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야. 왜 7P3인지를 생각해보면 7개의 색깔 중 3개를 뽑아서 여기 밑에다가 나열을 했다. 그러니까 그 색깔로 칠하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543번. 6개의 녀석에 3명을 안 치는. 자,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6P3 써도 어쨌든 답은 아마 맞을 거야. 기본 문제니까. 그럼 이게 왜 6P3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 서로 다른 6개의 좌석에 3명을 안 친대요. 그러면은 좌석이 A 좌석, B 좌석, C, D, E, F 이렇게 있는 거잖아. 뭐 버스라고 치자면 여기 이제 뭐 운전기사 이렇게 타는 데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앞에 문이 있고 여기 뒷문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좌석이 뭐 A, B, C, D, E, F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좌석을 띄어서 옮길 수는 없거든? 그치? 여기 이제 3명의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3명의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면 좌석을 띄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사실 사람이 가서 앉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래도 나는 그냥 여기 있는 A, B, C, D, E, F 중에 A랑 B랑 E를 골라서 이 사람 기억, 니은, 디귿 밑에 나열을 했다고 쳐봐. 그럼 이거 우리 무슨 의미로 볼 수 있어? 기억이란 사람을 A에 앉고 니은은 E에 앉고 디귿은 B에 앉는 거로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좌석을 나열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 좌석을 대표하는 이 대문자 이 알파벳을 이렇게 나열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어디에 앉을지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이 생각을 꼭 같이 해주셔야 돼.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경우의 수가 안 돼. 그래서 얘도 어쨌든 6P3이라고 할 수 있어. 아무 생각 없이 6P3이 아니에요. 나열을 사람이 가서 앉는 건데 3PU가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6P3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6P3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자, 9명 중에 n명을 뽑아서 1열로 세우는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죠. 9PN이고 그게 이제 504다라고 했으니까 n의 값을 구해라라고 했으면 이거는 뭐 나올 때까지 해야 되죠. 9 곱하기 8 곱하기 7 해보니까 뭐 56에다가 7 곱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곱하면 얼마야? 7 42에 7 35 300 9명 중에 n명을 뽑아서 1열로 87 응? 뭐야? 9명 중에 1열로 504 뭐지? 8은 72 오케이 7이 14 77이 49 하면 이제 504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n은 3이 되겠다. 요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간단한 문제지만 왜 7P3이라고 써도 되는지. 근데 이거 봐봐. 그냥 765라고 쓴 친구들은 오히려 생각을 하고 푼 거거든. 654라고 쓴 친구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푼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순열로 바꿔 썼을 때 왜 그게 요거로 다 이야기 될 수 있는지 그거를 꼭 같이 생각하면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요거 해볼게요. 자, 우리 경우의수 문제에서 이웃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웃하는 거를 한 범위로 묶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자 3명, 그러니까 남자가 4명이 있고 여자가 3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남자를 이제 동그라미로 그릴게. 이렇게. 여자를 세모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1열로 세울 건데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래.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얘네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의 상황은 이런 거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고 여자애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나열을 할 때 요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막 흰색을 막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만들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남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흰색 큰 덩어리는 하나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경우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덩어리를
나열하는 방법이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이해 안 된 거 있니? 4팩토리얼?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나열하는 거야 4팩. 왜 이해 안 된 거 있어? 어? 아 하나 더 있네. 그럼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 5팩토리얼 그쵸? 5팩토리얼. 자 이거는 전체를 나열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전체가 나열이 됐을 때 지금처럼 남남남남 여자애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남 여자애들 남남남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어떤 형태가 나왔는데 사실 요 안에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안에도 여자애들끼리 서로 자리가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여기 안에 있는 여자애들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여자애들이 3명이 들어있으니까 걔네가 나열되는 방법은 3팩인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백법식으로 곱하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팩 곱하기 3팩이다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지금은 이 값이 얼마가 나온 게 아니라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너네가 쓰면서도 이게 밑에다가 이렇게 써야 돼. 5팩이 왜 5팩인지 이건 무슨 의미로 5팩이라고 한 건지 전체 나열이다. 3팩은 왜 3팩인지 그건 여자애들 나열한 거다. 요거를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하셔야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식을 세워줄 거예요. 계산은 안 할 겁니다. 자 2번 2번은 뭐냐면 여자애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래요. 자, 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들아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 왜냐면 선생님 이웃하지 않는 거 중학교 때는 그냥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에서 빼면 되지 않았었나요? 맞아. 중학교 때는 다 이거로 풀면 됐었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를 빼면 됐는데 그거는 왜 됐냐면은 둘이 이웃하는 거였었어 둘이 이웃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여자애들을 이제 여기다가 내가 뭐 여자 1, 2, 3이라고 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지금 총 7명이잖아요. 만약에 2번을 이렇게 풀었다고 봐. 전체 경우의 수 7팩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 1번의 답을 뺀다고 하면 우리는 뭐만 빼냐면 여자애들 셋이 다 같이 이웃한 경우만 빼는 거야. 다 같이 이웃하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은 여자애들이 1번이랑 2번은 붙어 있고 3번이 떨어져 있는 요 경우도 요 2명은 이웃한 거잖아. 문제에서 이웃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네는 지금 이웃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 1번의 답을 빼게 되면 이 1번의 답은 뭐만 뺀 거야? 셋이 다 같이 있는 경우만 뺀 거지. 그치? 그래서 1의 답을 뺐을 때 실제 답이랑 다르게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자애들이 2명밖에 없었어. 2명밖에 없었으면은 얘네들은 이웃하거나 안 하거나 이거밖에 없거든. 그치?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도 괜찮아. 그러니까 둘이 이웃할 때는 전체에서 빼도 괜찮아. 근데 지금처럼 3명 이상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요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자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아까 이웃은 이렇게 풀었다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여자애들을 먼저 다시 남자애들을 먼저 나열을 합니다. 남자애들을 먼저 나열을 해. 이거는 이제 여자 이웃이었고요. 여 이웃. 이게 여 이웃 x. 남자애들을 먼저 나열을 하면은 여자애들 3명한테 뭐라고 하면 되냐면 너네 남자애들 사이에 가서 앉아라고 하면 돼요. 그럼 절대로 이웃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사이가 싫으면 이 옆에 앉는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여기 5개의 자리 중에 너네 골라 들어가서 앉아. 그러면 여자애들이 절대로 이웃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여자애들이 이웃하지 않으라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를 먼저 나열을 해주고 그 사이에 여자를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계산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남자애들을 나열하는 거지. 근데 남자가 4명이니까 이거를 4팩토리얼을 먼저 해줘야 돼. 이거는 전체가 아니라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 남자애들이니까 남자애들을 먼저 나열을 하라는 거야. 근데 남자애들 4명을 나열하면은 그 사이사이랑 양옆에 해가지고 총 몇 개의 자리가 생기냐면 남자애들보다 하나 더 많이 생겨. 5개가 생기지. 사이에 3칸 그리고 양옆에 2칸에서 총 5개가 생긴단 말이야. 이 5개의 칸 중에 여자 첫 번째한테 물어봐. 너 어디 가서 앉을래? 저는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죠. 그치? 근데 이제 여기 좀 잘생긴 남자애도 있고 못생긴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앉고 싶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고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근데 얘가 어딘가를 선택을 했어. 그럼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 4, 3이 되는 거야. 근데 그 5, 4, 3이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뭐야? 5P3이죠. 5P3. 이게 여자를 나열하는 방법인 거야. 그리고 이거 남자 나열한 뒤에 순차적으로 여자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 5P3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여자애들을 나열하는 건데 5P3은 뭐야? 5개의 자리 중에 3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거거든. 근데 왜 여자를 나열하는 건데 자리를 나열하는 거로 바뀌죠? 이거 아까 버스 앉는 거랑 똑같아. 사실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남자애들 중에서도 좀 잘생긴 뭐 순서로 만약에 순위를 너네끼리 매겼다고 쳤을 때 뭐 4등, 2등, 1등, 3등 이렇게 있으면 어디 가서 앉고 싶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생각은 다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자리가 A 자리, B 자리, C 자리, D 자리, E 자리라고 했을 때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내가 3개를 골랐어. B, D, E를 골랐어. 그리고 그걸 이 여자애들 밑에다가 B, D, E라고 나열했어. 그럼 내가 자리를 실제로 옮긴 건 아니지만 여기에 만약에 B, E, D라고 써 있으면 너 B에 가서 앉고 너 E에 가서 앉고 너 D에 가서 앉으라는 뜻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자를 나열하지만 자리를 나열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너네가 식이 간결해지고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거 이 계산이 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식은 맞아야 돼. 너네가 경우의 수를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자주 겪을 일이야. 선생님이 엄청 많이 겪는 일인데 답이 120이면 자꾸 240이 나와. 아니면 답이 뭐 180인데 90이 나와. 2배 차이로 틀리거나 뭐 한두 개 차이로 틀리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거거든. 그랬을 때 너네가 그냥 숫자만 써 있는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이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해설이랑 비교하세요. 다른 단원보다 경우의 수가 해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근데 그 공부를 그냥 하면 안 되고 너네도 이유를 가지고 식을 쓰면서 근데 너네가 생각한 방법이랑 해설이 하는 방법이 완전 다를 수도 있거든. 근데 그래도 답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해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런 식을 썼는지 그런 걸 잘 고민하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는 쉬워. 이웃하는 거는 그냥 묶어서 풀면 돼. 이웃하지 않는 것도 둘이 이웃하지 않는 거면은 그냥 전체에서 빼면 돼. 이건 어렵지 않아. 중학교 거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3명 이상이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 셋 이상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을 하고 그 사이사이 빈칸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나열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교대는 조금 이따가 보고 여기 545번을 해볼 건데요. 545번. 자, 1번, 2번 둘 다 한번 각자 해봅시다. 545에 1번, 2번. 답은 안 구해도 돼요. 그냥 식만 일단 세워도 됩니다.
시그. 모르겠어. 이유탄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웃 그럼 보자. 이거 경우의 수 역시 개 못하네. 자, A와 B가 이웃하도록이라고 했는데 얘네 묶어야 되잖아. 그럼 한 덩이.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있죠. 5개를 일단 전체 나열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식의 첫 번째는 5팩이 와야 돼. 5팩. 6개가 있는데 A, B가 이웃하는 거니까 2개를 묶었어. 그러면은 6개가 아니라 5덩어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나열하는 게 5팩이야. 근데 5팩하고 끝나면 될까? 문제에서 A, B가 이웃하라고 했지만 A, B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리를 둘이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곱하기 2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유를 좀 쓰자면 5팩은 묶었을 때 전체를 나열하는 게 5팩이 되는 거고요. 2는 뭐냐면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것 때문에 2를 곱해준 거죠. 이 나온 사람 못 본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요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선생님 2가지 얘기했었어. 전체에서 이웃을 빼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웃해도 상관없는 걸 나열하는 게 있었는데 자, 2가지를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시 자,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면 2번을 볼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A랑 B는 둘이잖아요. 둘이 이웃하지 않는 거는 그냥 뭐 해도 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 아무 조건 없이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6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웃하는 경우가 뭐였냐면은 5팩 곱하기 2였잖아.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이제 오늘 새로 배운 방법은 뭐냐면 이웃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를 먼저 나열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웃해도 상관없는 C랑 D랑 E랑 F가 있죠. 얘네들을 먼저 나열을 해줍니다. 그 방법은 4팩이겠죠.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 그랬을 때 얘네들 사이에 몇 칸이 생기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얘네보다 무조건 하나 더 생긴단 말이야. 그 5개의 칸 중에 2칸을 골라서 A, B를 집어넣어주면 돼. 5, P,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풀어도 돼. 답은 똑같이 나올까? 당연히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논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요거 계산할 건데, 자, 우리가 5팩은, 그러니까 4팩이 24. 5팩은 거기다 5 한 번 더 곱해서 120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6팩은 한 번 더 곱하니까 720. 하면 넌 720에서 120에 2 곱한 거니까 240을 빼주면 480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4팩 24에다가 5팩이 5 곱하기 4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먼저 곱하면 120 곱하기 4. 그러면 480 똑같이 나온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웃하는 문제는 일단 묶어야 돼. 소율아 묶어야 돼. 묶어서 나열이야. 5팩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왜 5팩이냐면은 6개인데 걔네가 5개를 묶여가지고 5개로 바뀌었으니까 5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묶여있는 A랑 B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도 2라고 써도 되고 2팩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2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2팩도 맞아. 근데 어차피 2팩이나 2나 똑같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계산하면 이제 240 나오는 거죠. 값은 그래서 요거 연습해 주셔야 되겠고 자 위에 교대로 하는 거 3번 한번 해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 자 교대로 서는 거는 또 2가지가 있어. 교대로 설 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남자가 넷이고 여자가 셋이란 말이야. 그러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에서 남자 1, 2, 3, 4 여자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면 끝이에요. 그렇죠? 요 방법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남자의 사람 수랑 여자의 사람 수가 같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남녀, 남여가 될 수도 있고 여남, 여남, 여남이 될 수도 있죠. 요때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돼. 근데 여기서는 여자, 남자 했을 때 여자가 사람 수가 더 적으니까 교대로 여자를 먼저 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됐을 때 자, 요거는 뭐냐면 자리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리를 먼저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자애들을 나열할 때 남자애들은 어디만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에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남자애들을 이 4개의 빈칸에 4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남자를 나열하는 건 4팩토리얼이야. 남자 나열. 그죠? 그리고 여자애들은 여기에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게 3팩이야. 이게 여자 나열이 되겠죠. 계산은 해보자면 이제 24 곱하기 6 곱하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야. 이 식을 세울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잘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연산 교재에 요게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한번 봐줄래? 어떤 거요?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없어요. 있어요? 네. 100중. 이웃은 없는 것 같은데? 22번. 22번? 아니, 1을 이웃하는 나열. 이웃하지 않는 37을 37도 이웃 아니에요? 이유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웃하게는 있는데 이웃하지 않게는 없죠? 있어요 뒤에? 몇 번 있어요? 이웃하지 않게? 이건 번갈아 가는 이웃하지 않게가 없는 것 같은데. 이웃하지 않게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연산은? 이웃하게는 어쨌든 연습 잘 해주시고 요거 다음 거 유형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시작하자. 자,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수. 자, 트라이앵글 8개의 문자를 일례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T가 맨 처음, L이 맨 마지막에 오게 하래요. 지금 여기에 8개라고 이걸 친절하게 해줬어. 원래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봐야 되는데 8개라고 해줬으니까 그거 이제 잘 이용하면 되겠죠. 맨 앞에다가 T를 넣고 맨 뒤에다가 L을 넣으면은 총 8개였으니까 그 사이에는 6개를 더 나열해야 되겠죠. 6개. 그리고 그 6개의 문자를 여기다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6개를 6개의 빈칸에 나열 6팩토리얼 해주시면 되겠어요. 10 간단하게 6팩. 그 다음에 두 번째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이래. 자, 그러면 T랑 A 사이에 2개가 오려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칸이 이렇게 있어.
8칸이 있는데 T랑 A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TA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어떻게 올 수도 있겠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럼 이 TA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어디 올 수 있냐면 이제 1 여기 이제 번호를 써줄게.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면 TA의 시작하는 숫자가 1인 경우다. 1, 4, 2, 5, 3, 6, 4, 7, 5, 8이니까 1부터 5까지 5가지 되겠네. 이 TA가 올 수 있는 자리가, 그렇죠? 맞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면 T랑 A 사이에 두 개가 와야 되니까 TA가 이렇게 오거나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오면은 이게 올 수 있는 자리가 5자리가 있다는 거죠. TA 두 개가.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봤을 때 T 땡땡 A라고 했을 때 요게 나올 수 있는 모양이 5가지인데 이게 올 수 있는 자리가 5가지인데 근데 그 안에서도 T랑 A가 자리를 바꿔도 되죠. 어차피 AT든 TA든 상관이 없으니까 5 곱하기 2 하면 이제 T랑 A를 자리를 맞춰주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TA가 요렇게 있든 뭐 요렇게 있든 어떻게 있든지 간에 칸이 몇 개가 남죠? 6개가 남겠죠? 6개의 빈칸에 나머지 다 나열하는 거니까 6팩 그냥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팩 이렇게 5 곱하기 2는 T랑 A를 나열하는 거고 이건 뭐? 남은 것을 나열하는 게 되겠죠. 6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아예 그냥 T 땡땡 A라는 걸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여기에 두 개를 골라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전체 문자가 8개가 있었는데 그 8개 중에 두 개는 썼으니까 6개가 남았겠지? 요 안에다가 6P2를 해줍니다.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나열을 해줘요. 그리고 T랑 A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그건 또 2를 곱해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4개는 완성이 됐잖아요. 여기 문자가 4개가 더 남았지. 그 남은 4개의 문자랑 이 덩어리를 한꺼번에 나열을 해주는 거야. 이거 다음에 문자가 쭉 올 수도 있고 문자 하나 오고 얘가 온 다음에 3개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요 덩어리랑 4개의 문자를 나열하면 4팩이 아니고 5팩이 되겠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내가 뭐 2가지로 보여줬지만 뭐 해설은 또 다르게 풀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제 상황을 꼭 따짐없이 다 봤는데 답이 똑같이 나오면은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랑 똑같은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계산은 안 할 건데 5 곱하기 2가 10이잖아요. 6팩을 6 곱하기 5팩으로 바꿔도 될까요? 6팩을 똑같겠지? 6 곱하기 5팩이 6팩이겠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지금 5팩은 똑같아, 그렇지? 여기는 똑같아. 그리고 6P2가 뭐야? 6 곱하기 5거든? 그럼 요거 곱하면 30, 요거 곱하면 2에서 60 나오죠. 60 곱하기 5팩, 여기도 60 곱하기 5팩 똑같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런 거야? 이게 경우의 수는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야. 엄청 다양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한 거 다르고 은지가 다르게 할 수 있고 형이 다르게 했고 형이 다르게 다 다르게 풀 수 있거든. 다 다르게 풀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생각의 빈틈이 없으면 다르게 생각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2를 안 곱해서 틀리거나 뭐를 안 해서 틀리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그냥 쓰지 마시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거를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풀라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2번 한번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 적어도 한쪽이 모음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 말에서의 모음은 아에 이오우죠. 아에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모음인 건데 영어에서 모음은 5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 E, I, O, U. 잠깐만 자음이 나오네. 자 모음이 뭐야? 모음은 A, E, I, O, U 이 5개만 모음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전부 다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음이 뭐야라기보다는 어떤 게 모음이야를 생각하면 좋은데 여기서 지금 모음으로 들어가 있는 게 I, A, E예요. 지금 여기서 모음 있는 게 I, A, E 이렇게 세 개야. 그럼 세 개가 모음이니까 다섯 개가 자음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3번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지금 자음을 다섯 개를 가지고 있고 모음을 세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왔어. 적어도. 이 적어도라는 거는 중학교 때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의 수를 빼는 식으로 풀라고 해요.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라는 거 봐봐. 경우의 수를 말하면 되는 거야. 자, 맨 앞에 있고 맨 뒤가 있는데 여기가 자음이어도 적어도 한 끝이 자음이다 맞는 건데 자음 모음이어도 맞는 거고 모음 자음이어도 맞는 거야. 근데 앞에 올 수 있는 게 자음 모음 두 가지, 뒤에도 자음 모음 두 가지면 2 곱하기 총 4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속하지 않은 게 뭐냐면 모음이 오는 요거거든요. 그럼 문제에서는 적어도 하나가 자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모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세 가지 경우 나눠서 얼마인지 계산해서 예를 들어 여기 5가지, 6가지, 7가지면 더하면 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적어도 하나의 반대말이 뭐냐면 양쪽 다 모음이 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이거를 빼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거죠.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전체에서 반대 사건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는 뭐냐? 아무 조건 없이 나열하는 거야. 자음 5개, 모음 3개, 총 8개를 아무 조건 없이 나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입니다. 8팩토리얼. 그러면 반대 경우의 수는 뭐냐면 양쪽에 둘 다 모음이 들어가야 돼. 그럼 양쪽 모두 모음이 들어갈 때, 자, 모음이 3개가 있어. 그럼 첫 번째 저 3개 모음 중에 여기에 뭘 집어넣을지 골라야 되죠. 몇 가지? 3가지. 여기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모음을 나열하는 게 3 곱하기 2라고 쓸 수도 있고 3P2라고 쓸 수도 있어. 이게 모음 나열이죠. 반대 경우를 지금 세는 중이야. 그리고 그렇게 나열을 했을 때 남은 모음은 사실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8개 중에 모음 2개를 앞뒤에 놨기 때문에 남은 문자 6개죠. 그 남은 문자 6개를 여기다 나열하는 거는 그냥 6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머지를 다 나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게 뭐야? 전체 경우에서 반대 경우를 빼라고 했으니까 이 2개를 곱한 값을 전체 8팩에서 빼주시면은 이게 답이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렇게 계산식을 세웠으면 이제 계산하는 팁도 조금 줄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거 8팩 계산할 필요 없어요. 8팩 계산할 필요 없어. 8팩이랑 6팩의 공약수가 뭐냐면 6팩이에요. 어차피 8팩 안에도 6팩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8팩은 8 곱하기 7 곱하기 6팩이라고 바꿀 수 있죠. 그리고 3P는 3 곱하기 2 곱하기 6팩이죠.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6팩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8 곱하기 7, 여기는 3 곱하기 2를 빼는 게 돼요. 그럼 56에서 6을 뺀 다음에 6팩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50 곱하기 6팩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돼. 자, 그리고 6팩도 5팩이 120인 거 정도는 연산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질 거예요. 5팩이 120인 정도는 외워주세요. 그럼 이제 6팩은 720인데 그러면은 50 곱하기 720이니까 일단 공 떼고 생각하자. 공 떼고 70이랑 5를 곱하면 360인 거죠. 거기에 공 2개 마저 붙여야 되니까 답이 36,000이 돼요. 36,000.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팩토리얼 여러 개 나왔는데 이게 큰 숫자 작은 숫자 있으면은 공통인수 묶어주면 계산하기 조금 더 편합니다. 자, 여기 해봤고 넘어갈게요. 자, 자연수 개수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거야. 다음 거는 요번에 안 할 거예요. 사전식은. 자, 요것도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연수의 개수. 6개의 숫자 가지고 4개를 택해서 4자릿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근데 이제 네 자리수라는 거는 이런 거죠. 1257 같은 게 네 자리수인 거지. 내가 만약에 0, 2, 5, 6 했으면 이건 네 자리수가 아니라 세 자리 숫자가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우리 이 네 자리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0이 네 번째 자리, 그러니까 천의 자리에 오면 안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0이 있고 없고가 문제에서 생각할 게 좀 달라집니다. 자, 1번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했어. 그러면 천의 자리수가 있겠고 100의 자리수가 있겠고 10의 자리수가 있겠고 1의 자리수가 있을 때 이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부터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0이라는 녀석이 중간에 여기 만약에 0이 들어가. 그러면 숫자가 몇 개 남냐면 5개가 남잖아. 여기 5가지가 다 올 수 있죠. 근데 여기 2가 들어가. 그럼 여기를 신경 쓸 때 0이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0은 처음부터 해결을 하고 가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제일 먼저 천의 자리를 생각을 씁니다. 0 때문에 천의 자리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여기 먼저 신경을 쓸 건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냐면 5가지죠. 5가지가 올 수 있죠. 누구 빼고 0 빼고 5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 올 때는 이 5가지에서 여기서 쓴 숫자 하나는 못 쓰겠지. 빼기 1이야. 근데 0은 다시 들어올 수 있지.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빼기 1 플러스 1이 돼서 다시 5가지가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0의 자리부터는 어때요?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처음에 6개가 있었는데 이미 2개를 썼잖아. 몇 개가 남았어? 4개가 남았을 때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25 곱하기 4가 100이니까 300까지 이렇게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자, 만약에 0이 없이 1부터 6까지였으면 그냥 6, 5, 4, 3 곱하면 되죠.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나와요. 자, 2번은 뭐냐면 짝수의 개수야. 짝수의 개수. 자, 짝수의 개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 첫 번째, 아까 여기서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여기에 0이 오면 안 된다를 신경 쓰면 됐는데 지금은 여기에 0이 오면 안 된다도 신경 쓰고 여기에 뭐가 온다? 짝수가 와야 된다. 이것도 신경 써야 되죠.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짝수여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자, 여기도 얘도 까다롭고 얘도 까다로운데 여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 여기부터 해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부터 선생님이 여기부터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여기 짝수가 올 건데 여기에 0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로 케이스를 나눌 거야. 자, 첫 번째 경우 여기에 0이 들어왔다. 요거랑 두 번째 경우 여기에 0이 안 들어온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해볼게요. 자, 여기에 0이 들어왔다면 지금 숫자 몇 개 남았지? 총 6개 있었으니까 5개 남았죠. 5개가 남았는데 여기에 제약 조건이 사라진 거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죠. 이미 0을 썼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가지, 4가지, 3가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5가지, 4가지, 3가지.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